네, 주식 빌드업 머니번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어니님이 지금이야 뭐 주식을 잘하고 경험이 일단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떠나서 뭐 많이 프로들도 가르치고 뭐 많이 일반인들도 교육을 하면서 많이 확고한 뭔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힌 매매 철학이랄까? 투자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없었던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배웠던 때도 있었을 거고 하나도 몰랐던 때도 있었을 거고, 옛날로 좀 돌아가서 어니님이 예전에 그 정말 이제 천둥 벌거숭이 같은 때, 네. 어니님이 얘기하는 그 병아리 시절에 어떤 식으로 주식을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고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네.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네. 주식 병아리 시절. 어니스트의 주식 병아리 시절.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 병아리 시절 때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심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투가 진짜 많았어요. 뭐 주식을 통해서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게 이게 이어지면은 열정이 돼요. 근데 이 열정을 실현시키기가 정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 열정이 뭐 어느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진짜 공부하고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뭘 원했기에? 주식의 신이 되고 싶었나요? 뭐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은 저도 병아리 시절에 제가 찾았었던 게 방정식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띡띡띡띡 해서 내가 무조건 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일 뿐이다.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가 반드시 풀어내겠다라는 그 열정 속에서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알아봤나요? 어떤 시점에서 사고 어떤 시점에서 팔면 되는지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 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이거는 얼마짜리야, 이런 것들을. 그럼 애초에 약간 좀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았겠네요. 약간 그 트레이딩 쪽, 쉽게 말하면은 기술적 분석 이런 쪽으로 좀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겠네요. 네,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된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투자자로 흘러간 게 아니라 저는 아예 투자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애시당초 제가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게 금융 투자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네. 우연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간 건데 네.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융 투자 쪽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루게 된 영역이 금융 투자랑 금융 수학 이쪽을 가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제 캐릭터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금융 수학을 같이 접목해서 제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답이 있는 수학적 접근을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방정식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수학적 접근으로 이거를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교육이나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네. 지금 이게 뭐 과정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그 과정이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면 지금도 아 그래? 너는 거기서 이제 변절한 거야. 변절자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까요? 제 스스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럼 제가 여기에 열정이란 단어를 써놨는데 조금 이거는 재수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20대는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20대랑은 정말 많이 다른 20대를 보냈어요. 저는 이 시절 동안에 뭐 친구와의 만남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게 거의 없는 생활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 삶의 90%, 95%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성인 돼서도 수학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럴 정도로 수학적인 그쪽이 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도 정말 열정 가지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질문의 총량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실전에서 제 스승님들이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전부 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기특해 하면서도 안 좋아했어요. 너무 귀찮게 한다. 실전에서의 그 선배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트레이더들이라고 미국에서? 보시면 돼요. 네. 자산운용사나 아니면은 그런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것도 뭐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제 물음에 되게 명쾌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어 가면 다듬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든 느낌은 결국에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지는구나를 느꼈고요. 이게 그러면 왜 달라질까를 느끼다가 보니까 나중에 들어서는 제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저 선배들이 해줬던 얘기는 그 답을 말해줬다기보다는 네. 그래 네가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그런 걸 얘기해줬던 건 아닐까요? 그거는 조금 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제 느낌은요. 네. 특정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답을 내주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아, 네. 그냥 어느 정도의 명목적인 답을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해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요런 그럼 느낌도 이분들이 많이 볼 때는 들었어요.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을 수도 있겠죠. 그쵸. 충분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아까 질문의 양이나 열정 뭐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을 제자 또는 후배로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근데 내가 생각해 진짜 피곤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했길래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의 좀 상황을 좀 예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지금 보이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놓고서 흐름을 잡는데 첫 번째 구간을 나눴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간을 나눴었을 때 여기와 구간 하방과 상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이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파트에서 매매를 하라고 해요. 근데 제 눈에는 분명히 B 파트가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는 A 안에서만 다뤄져요. B는 있지만 마치 투명인간인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B도 분명히 이 종목에 이 갖고 있는 역사이자 흐름인데 왜 B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나요? 저는 이게 너무 납득도 이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래요? 약속이래요. 그냥 하나의 약속 같은 거다.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암묵적 약속 같은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평선 정배열일 때 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런 볼 수 있나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분명히 역배열인 흐름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질문인가요 이게? 그럼 그걸 질문하면 마찬가지로 야 그거는 그때가 다들 그걸 보고 해. 그때가 일종의 암묵적 약속이야. 그런 답변이 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이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평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평선을 정배열과 역배열을 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평선 정배열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역배열은 진짜로 안 좋은 걸까? 아니면은 안 되는 걸까? 막 이런 호기심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평선 정배열만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된 거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이런 호기심이 한번 들면은 제가 했었던 열정은 혹자는 똘끼라고 해요. 진짜 이것만 다 비교를 해봤어요. 케이스 분류를 다 해서 막 네, 순수 노가다로. 네. 차트 그러니까 다 찾아가지고 막 히스토리 다 찾고 종목들 막 100개, 20개, 100개, 200개, 네. 1000개 찾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되게 단순하게.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올랐어, 떨어졌어. 뭐가 더 많아 막 보니까는 네. 이거 그냥 반반인데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게 되면요. 올랐어, 떨어졌어,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요. 거의 매번
반반 또는 반반에 수렴하는 정도. 어쩔 때는 한쪽이 더 치우치는데 그럴 때는 시장 상황이 특이하거나 막 이런 경우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밖에도 안 나가고 이것만 계속 정리해보면서 그 뭐랄까 노가다를 해보면요, 해보는 거 좋다라고 봅니다. 해보면 느껴져요. 아, 이게 뻘짓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뻘짓의 열정을 진짜 많이 썼는데 20대 대부분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궁금한 거를 단순히 물어보고 끝낸 게 아니라 물어본과 동시에 저도, 왜냐면은 질문자는, 저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질문자는 질문을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단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을 모두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질문의 퀄리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 말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본질적인 뭐 부분. 정배열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말고 네. 네,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려운 약간은 뭔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일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만 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캔들이라는 조합각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부 다. 그리고 포지션별 배팅, 그리고 비율,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언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무조건 들어맞는 방정식처럼 절대 공식은 아니야.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괴리감이, 그 괴리감을 제 스스로 이해에 납득시키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선 제가 이해한 거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정답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좀 유연한 정답으로 지금은 해석을 끝낸 상태고요. 네. 이런 과정을 겪는데 누가 좀 많은 도움을 줬나요?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알아낸 건가요? 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냥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100명 중에 한 97명은 별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3명한테 거의 모든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97명한테 도움 받은 거는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매매를 관찰했었을 때, 아, 저런 방식도 있구나, 다름을 이해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97명도 도움은 됐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3명의 좀 큰 스승님이 있나 보네요. 언니님한테는. 그랬었죠. 그 3명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1명이에요. 저는. 네. 굳이 따지면. 그 한 명은 미국인이었나요? 네. 그럼 이게 좀 이런 질문 좀 괜찮나? 지금 언니님의 투자 방식은 네. 미국식이에요? 이게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이게 약간 좀 미국식 투자인가요? 미국식 매매인가요? 조금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 와서 많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미국식 축구냐, 한국식 축구냐, 스페인식 축구냐,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축구는 똑같은 축구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만 있을 뿐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진 축구냐, 후진 축구냐,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 축구는 네. 좀 약간 스페인에 비하면 후진 축구잖아요. 네. 근데 그 후진 축구라는 정의 자체도 결국에는 스페인이 더 잘하니까 거기를 선진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제 투자 방식이나 이게 플러스를 내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 자, 요런 거는요. 이게 축구랑은 좀 다른 게 네. 비슷할 수도 있겠다. 유럽의 잔디와 우리나라의 잔디가 다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시장 그 흐름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 다를 텐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식 트레이딩을 한국에 가져와서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한 번, 두 번으로 끝낼 거면은 방금 전에 말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두 번으로 짧게 보면은 이 한국 시장에 맞는 적합한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계속 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메시가 더 잘 뛰겠죠. 아무리 한국 축구장에서 한다고 해도 인조잔디에서 한다고 해도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네, 메시가 한국 와서 한 6개월 적응 끝나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경 구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는 좀 임기응변성에 가까운 거고, 투자는 오래 하고 길게 보면 볼수록 조금은 더 정석, 기본기,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기본기가 부족하다. 네, 제 생각은 기본기보다는 기본기가 완전 탄탄한 사람들 중에 그 케이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그게 좀 극대화되는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네. 호나우딩요가 노룩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노룩 네. 패스 막 이런 거 되게 임팩트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주장창 노루팩스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아닌데 탄탄한 기본기 하에 그런 걸 한다는. 호나우딩요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호나우딩요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를 그냥 갑자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게 되면 그게 실전에서 얼마나 먹히냐는 거죠. 저 기본기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저 기본기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기와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뭐 기술, 필살기, 뭐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이 네. 두 개를 정의를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수익 낸다 이런 쪽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익 낸다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약간 그 차트의 그 캔들의 모양, 뭐 장대 양봉 위에 기준선 위에 뭐 음봉이 깔리면 그건 강력한 매수 신호다. 요런 거. 네. 축구로 말하게 되면은 이게 중거리 슛이 될 수도 있고, 가마차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바이시클 킥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네. 뭐 필살기 기술 같은 거고요. 네. 기본기는 기본적인 체력, 마인드, 근육량. 축구를 하기 위한 기본 체력과 뭐 근력, 지구력 뭐 이런. 주식에서는 그게 뭘까요? 축구로 비교하지 말고 주식만 딱 얘기하면. 재미없는 것들, 그냥 주식하면서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아닐까요? 마인드,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주고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감정 컨트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절제력. 저거는 그러면은 뭐 차트나 이런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건가요? 조금은 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축구는 운동이니까 신체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기본기라고 하게 되면, 투자는요 돈을 넣고 돈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에 따른 이해잖아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컨트롤하는 기본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마인드고, 그 마인드 그릇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 외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가 주식에 대한 진짜 모든 걸 알려주자, 진짜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원희님이 겪었던 그 수많은 경험과 그 좌절과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지금의 원희님이 돼 있는데, 그 경험들을 그냥 주자,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자라고 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다뤄야 되는 게 저런 마인드적인 거 아닐까요? 계속 뭐 막 그동안에 수급이 어쩌고 막 단타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다룰 수 하는데, 있다면은 틈틈이 계속 네. 다뤄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저게 더 맞겠네요. 네, 물론 이제 보는 분들은 재미없어 하겠지만 네, 원칙적으로 하면 저걸 많이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이 부분이요. 네.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한 줄로 요약이 돼요. 똑같은 종목을 A라는 사람은 수익을 내고 B라는 사람은 수익을 못 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1번 종목이 있는데 이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뤘을 때 실제로 되게 많잖아요. A는 수익이야, B는 손실이야. 이 차이는요, A와 B의 기본기 차이예요. 얘가 만약에 버텨서 수익 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버틸 수 있는 기본기가 있었던 거고, B는 버티지 못해서 마이너스인 거고,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A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거고, B는 그걸 못한 거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마인드 얘기를 네, 좀 섞어서 해드릴게요. 이것만 계속하면 저희 채널 재미없어질 것 같고 보는 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중간중간에 네,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마무리를 할 겸 다시 좀 질문을 하면, 네, 그래서 그 한 분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세 분의 스승 중에서 네,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그 한 분은 네.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나요? 제 기준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잘 나감이 만약에 대외적인 공식력 있는 명예, 그리고 이름 네. 들으면 다 알 정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트레이딩을 잘하는 그런 분이라는 네, 건가요? 아이러니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언니님은요? 언니님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도 근데 제가 나 잘났어 하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드러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계좌 까거나 막 그러진 않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누군가가 저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 답답함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받았듯이 혹시나 누군가가 진짜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지 성격적으로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주식 10몇 년 역사 이러면서 막 얼마에서 얼마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그건 너무 좀 그렇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보고서 저희가 그동안에 쌓아가는 이 컨텐츠를 보고서 판단할 일이지.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따로 하니까 네, 계좌부터 까고 얘기하래. 네. 내가 계좌 까면은 뭐 얼마나 믿어줄 것이며 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네, 그 보는 그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그 내가 하는 얘기를 보고서 거기서 그거를 판단하면 될 일인데 스스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면요. 워렌 버핏이 계좌를 깐다 하더라도 그 워렌 버핏의 계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워렌 버핏 수준의 사람들 말고는 이해 못할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 되게 많은데 워렌 버핏 계좌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이제 한물 갔네 뭐 했네 그런 얘기 되게 항상 돌아요. 심지어 워렌 버핏 가지고도. 네. 네. 진짜로요. 그거는 항상 있는 일인데 그거를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그거를 이해시킨다는 거는 동등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는 저희가 깊게 하면은 이 영상에 싫어요가 많이 박힐 것 같아서 적당히 하고 저희 이제 채널에서 굳이 마인드 주제로 얘기를 안 해도 보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재미없는 얘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 도움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영상 이렇게 잘 보시면은 좋아요. 좋으실 거예요. 이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마인드 주제로 뭐 이렇게 네. 투자하기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네. 좀 자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 언니님이 예전에 이제 좀 초심자 입장에서 배웠던 막 그런 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좋고요. 네. 금융공학 막 이런 쪽으로 금융수학 이렇게 전공했으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 다음에 좀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도 정리 한 번은 해드려야 되니 마지막 네네. 한 가지로 그래서 초보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기본기를 쌓으세요. 다른 거 기술보단 기본기를 쌓으세요. 자기가 기본기를 쌓아놓고 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술을 붙이기만 하면 플러스 계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예요. 네, 별로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면 되겠지, 그럼 수익 내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한국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네. 좀 여기서 이 안에서 계속 보는 것도 하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 자기가 좀 녹아드는 과정을 좀 겪어라. 네, 이거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할 수 없어요. 네, 정리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고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차 하나씩 풀어내면서 케이스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